우유 먹는 인형. 이건 내가 아이 때 체험한 기묘한 이야기다. 내 아빠는 어쨌든 가난뱅이 기질이 있어서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고장난 가정용품이나 잡동사니를 발견하면 아깝다고 집에 가지고 온다. 가족은 그런 아빠에게 질렸지만 부끄러우니까 그러지 마 라고 말해도 간둘 성격이 아닌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다. 아빠가 주워오는 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는 왜 주워온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질 만한 기묘한 것들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형이다. 어느 날 집에 오니 나랑 여동생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다. 어차피 또 아빠가 주운 걸 가져온 것일 거다. 나는 이런 더러운 인형을 갖고 오다니 라고 진저리 치면서 그 인형을 내려다봤다. 아이의 품에 딱 들어올 만한 흔한 일본제 우유 먹는 인형. 긴 속눈썹에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 우유를 먹기 위해 살짝 열린 입술은 지금이라도 뭔가를 말할 것 같다. 새 것이었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주인은 얼마나 거칠게 다룬 건지 반들반들한 하얀 볼에 검은 매직으로 장난삼아 낙서했고 눕히면 깜빡거리며 닫혀야 할 눈꺼풀은 한쪽, 그것도 반쪽밖에 닫히지 않았다. 한쪽 눈이 찌부러진 것처럼 지독한 표정이 되었다. 절대로 귀엽다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아빠가 가져온 건지 모르겠다. 나도 여동생도 원래 옛날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으니까 집에는 다른 리카짱 인형이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프랑스 인형, 봉제 인형 등 많은 인형들이 빽빽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 안에 나란히 세워진 명백하게 이질적인 인형. 다른 인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물건들 뿐이었기 때문에 애착도 있었고 거기에 더도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만한 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우유 먹는 인형만은 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자는 나를 말없는 눈동자로 매일 밤 날마다 지그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주워온 그걸 또 버릴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마지못해 방에 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어느 기묘한 체험을 했다. 침대 위에서 평소처럼 엎드려서 깜빡 잠들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얘기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인가? 내 귓가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아이가 웃었다. 장난기 있는 즐거워 보이는 웃음소리. 처음엔 한 명, 그 뒤로 잔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술렁술렁 다른 웃음소리도 울려 퍼졌다. 두세 명 정도였을까? 전부 앳되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였다. 그 뒤로 소곤소곤 뭔가를 얘기하는 게 들렸다. 처음엔 근처에 사는 아이가 노는 건가 싶었지만 이런 밤중에 아이가 밖에서 놀 리가 없다. 그것도 소리가 들리는 건 내 귓가 바로 옆이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머지않아 점점 확실히 들렸다. 자나? 자나? 눈을 감고 있어도 위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누군가의 기척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다. 여러 명의 시선.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자나 안 자나 시험해보자. 이런 말을 했다. 그 순간 내 몸은 물고기처럼 움찔움찔 떨리더니 온몸에 확 하고 소름이 끼쳤다. 아마 닭살이 돋은 것 같았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공포심으로 몸이 굳었다. 이건 눈을 떠서는 안 된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며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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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필사적으로 빌었다. 변함없이 베갯머리에서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소곤소곤 뭔가를 서로 말하고 있었다. 그 뒤로 의식이 사라졌고 퍼뜩 정신이 들어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다. 꿈자리가 사나운 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이 된 것에 진심으로 안심했다. 하지만 그 꿈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같은 꿈을 몇 번이고 꾸게 되었다. 침대에서 누운 나. 그러면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말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엔 얘기하는 목소리뿐이었는데 머지않아 베갯머리에서 누군가가 탁탁거리며 어수선하게 뛰어다닌다. 두세 명이었을 텐데 점점 수가 늘어나 여러 명의 사람이 내 주위에서 얘기하고 즐거운 듯이 뛰어다녔다. 스피커에서 술렁술렁 끊임없이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한 상태여서 나는 엄청나게 겁에 질렸다. 이거나 저거나 모두 아이들 목소리였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아기를 가진 목소리도 있었다. 그들은 내 귓가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즐거운 듯이 자나? 자나? 말을 걸었다. 대답하면 안 된다. 눈을 뜨면 절대로 안 된다.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경직됐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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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공포와 싸우며 그저 꿈에서 깨기를 한결같이 계속 빌었다. 다시 누군가가 내 바로 옆을 달렸다. 탁탁하는 몇 명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왜냐면 내가 자는 건 2층 침대 위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소리를 내면서 공중을 달리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무서운 꿈이 계속되어 나는 꽤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이게 그것의 짓이라고 깨닫게 된 건 낮에 깜빡 졸아 낮잠을 잤을 때였다. 자는 듯 안 자는 듯한 반각성 상태에서 나는 또 그 꿈을 꿨다. 자나? 자나? 슬슬 괜찮을까? 슬슬 괜찮을까? 말하는 아이들의 기척을 느끼고 나는 왜인지 이건 그 인형이구나 하고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할 수 없고 근거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집요하게 내가 자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는 그 녀석은 그 우유 먹는 인형이 아니라 우유 먹는 인형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취급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지만 2층 침대 아래에서 자는 여동생도 뭔가 위험한 기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지만 여동생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소리 같은 거 안 들렸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우유 먹는 인형이 너무나도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애가 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인 내가 알 리가 없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겁먹으며 정말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왜 나에게만 들리는 건지, 왜 내 옆에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옛날에 어렴풋이 여자 귀신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영감이라는 녀석이 아주 조금 나에게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은 무언가의 기척을 감지한 것일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그들이 찾아와서 내 귓가에서 두런두런 얘기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느낌상 2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방 안에 사람 목소리로 가득 차서 귀를 막고 싶어질 정도로 시끄러웠다. 그 중에 5명 정도가 반드시 내 베갯머리에서 자나? 자나? 말을 건다.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건 역시 그 인형이다 싶었다. 그 녀석은 아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 있어. 일어나 있을 거야. 그러자 주위 목소리들도 반응하며 일어나네. 일어났어. 일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천진난만함 속에서 확실하게 아기를 느꼈다. 슬슬 괜찮겠지? 이제 들어가도 괜찮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까?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때 나는 이 녀석들에게 몸을 빼앗길지도 몰라. 그런 공포심으로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흠칫흠칫 떨 뿐이었다. 정말로 이대로는 위험하다 싶었기에 처음으로 최대한 아는 데까지 불경을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외웠다. 아이였기 때문에 불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말을 짜내서 필사적으로 외웠다. 정신이 든 건 아침이었다. 지금도 그게 꿈이었는지 아닌지 모호하다. 아니, 꿈이었다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그 뒤로 바로 우리들이 사는 셋집을 철거하게 되어 우리 일가는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사했다. 그 인형은 어떻게 됐냐면 한창 이사할 때 사라져버렸다. 이삿짐을 싸며 엄마가 버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벽장 안에 지금도 살그머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신기하게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뒤로는 그런 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언가가 연관됐던 건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체험이었다.